퇴직서를 제출하던 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하겠다고. 새벽 출근길에만 보던 하늘이 아니라 낮에 하늘을 보고 싶었고 회의실 대신 낯선 도시의 골목을 걷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퇴직 후 첫 해를 그는 여행으로 채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호텔 창문을 열 때마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부럽다고 했고 가족도 잘 다녀오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직 넉넉했고 몸도 건강했습니다. 그때 그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얼마나 무겁게 돌아올지. 첫 여행은 설렘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풍경 하나하나가 퇴직의 보상이었고 일정표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출근 시간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성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이 휴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공백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유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지 않느냐는 스스로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인생의 한 번뿐인 보너스라고 믿었습니다. 서울에서 퇴직한 50대 후반의 김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제조업 현장에서 보냈고 정년을 채운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계 일주 계획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 일부를 여행 예산으로 따로 빼두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완벽했습니다. 유럽의 기차를 타고 남미의 거리를 걸으며 그는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돌아온 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고 나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끝났는데 일상은 비어 있었다는 걸.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는 매일 새로운 풍경이 그를 깨웠지만 집에서는 고요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떠나고 싶었지만 통장은 눈에 띄게 가벼워져 있었고 마음은 이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건 사진과 추억이었지만 잃은 건 일상의 리듬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0대 중반에 은퇴한 박 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직 후 첫 해를 부부 여행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이제 둘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와 유럽을 오가며 부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길어질수록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사소한 선택에도 의견이 갈렸고 각자의 속도와 취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는 일정이라는 외부의 틀이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둘은 하루 종일 함께 있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회복해 줄 거라 믿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일상은 오히려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여행 자체가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행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데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직장이라는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쉼과 동시에 새로운 틀입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이 시간을 오로지 소비로 채웁니다. 여행이라는 이름의 소비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지속적인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큰 공백을 안고서. 김 씨는 여행 후 우울감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하루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행 중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돌아오니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통장은 줄어들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니 자신감도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같은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해를 그렇게 써버린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입니다. 박 씨 부부 역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이 아니라는 걸, 여행 전에 일상에서 각자의 역할과 리듬을 먼저 만들어야 했다는 걸, 준비 없는 자유는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걸 말입니다. 그들은 뒤늦게 지역 모임과 소규모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일상을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은퇴 후 첫 해는 단순한 휴식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갈 방식의 뼈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모든 에너지를 여행에 써버리면 돌아왔을 때 남는 건 공허함과 줄어든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쉼은 필요하지만 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역할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면 가도 됩니다. 다만 그 여행이 끝난 뒤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돌아왔을 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일상의 작은 루틴, 사람을 만날 이유,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여행은 달콤한 만큼 쓰디쓴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를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한 선택 같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여행에서 얻은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만 그때 놓친 구조와 준비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게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이 끝난 뒤에 나를 그려본 적이 있는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행은 후회가 아니라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를 여행으로 보낸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고 낭만적인 결정처럼 보인다. 평생 일에 묶여 살았던 사람에게 여행은 억눌렸던 시간을 회수하는 행위이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퇴라는 사건을 단순한 휴식의 시작으로 오해할 때 발생한다. 은퇴는 쉼의 출발점이 아니라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이다.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사라지고 역할과 평가 기준도 함께 사라진다. 이 공백 위에 여행만 올려두면 처음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흔들리는 임시 구조물이 된다. 여행은 외부의 자극과 일정이 대신 삶을 채워주지만 그 자극은 끝이 있다. 일정이 끝난 뒤 남는 시간은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으로 변한다. 많은 은퇴자들이 여행 중에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돌아온 뒤에는 자신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직장 생활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를 채워주는 틀이었다. 은퇴는 그 틀을 단번에 제거한다. 여행은 새로운 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임시 장치에 불과하다. 일상이 없는 여행은 결국 끝을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끝난 순간 이전보다 더 큰 공백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선다. 다시 소비로 공백을 덮거나 공백을 견디며 새로운 구조를 만들거나. 많은 이들이 전자를 택한다. 여행이 좋았으니 다시 떠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산은 줄어들고 체력은 떨어지며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여행이 반복될수록 자유는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제한된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돈이 남아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다. 통장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방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방향 없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을 소모시킨다. 특히 부부 은퇴의 경우 이 문제는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행 중에는 공동의 목적과 일정이 관계를 유지해준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각자의 리듬과 욕구가 충돌한다. 그동안 일이라는 완충 장치가 흡수해 주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행이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는 준비 없는 낙관에 가깝다. 관계는 여행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유지된다. 은퇴 후 첫 해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동이 아니라 더 안정적인 정착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와 끝내는 이유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만날 약속과 나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소득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 가능한 활동이다. 그것이 작더라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여행은 그 사이사이에 배치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은퇴는 인생의 후반부를 위한 재설계 과정이다. 첫 해는 이 설계의 기초 공사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모든 자원을 소진하면 이후에는 선택지가 줄어든다. 여행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행만으로 첫 해를 채우지 말라는 이야기다. 여행은 쉼이지만 쉼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 삶은 결국 구조 위에서 유지된다. 이 구조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은퇴 직후가 아니라 은퇴 직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은퇴 후에야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말한다. 조금만 덜 떠났다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지금의 불안은 없었을 거라고. 이 말 속에는 후회보다 경고가 담겨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길다. 첫 해는 짧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후의 10년이 달라진다. 여행은 기억으로 남지만 구조는 삶으로 남는다. 기억은 아름다워도 삶을 대신할 수는 없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여행이 끝난 뒤 나는 무엇으로 하루를 채울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이 있다면 여행은 축복이 된다. 답이 없다면 여행은 잠시 미루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리고 전환에는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 없는 자유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